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소년 상담사를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여러분과 같이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위해서 공부하게 될 고인숙이라고 합니다. 청소년 상담사는 이제 다른 상담과는 조금 차이점이 있죠. 전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과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시는 것은 청소년 상담사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상급 청소년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 만나게 됐는데요. 우리가 수험을 하게 돼서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제가 이제 그 머리말이 달아났지만은 이론들에 대해서 그 기본 개념을 잘 아는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상담사는 지금 교재에는 총 7과목을 뒀는데 우리가 시험 보게 되는 것은 하나 선택을 하게 되면 6과목을 선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제가 총 6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근데 각 과목별, 그 각 단원별 이론, 개념을 충분히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은 이론을 충분히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번 들어서는 안 되겠죠. 반복 학습이 필수적이라는 것.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과 강의를 하면서 교재에 충분히 많은 내용을 다뤄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설명을 한다라는 것은 없는 내용을 여러분들이 전달한다기보다는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복적인 복습은 반드시 필수라는 걸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또 이제 수험이잖아요. 수험은 이론을 반복적으로 아는 것뿐만 아니라 출제 경향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몹시도 중요하다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론을 갖고 기출 문제를 통해서 출제 경향을 반드시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이론을 빨리빨리 마친 다음에 핵심 문제들을 여러분들한테 다뤄보고자 합니다. 또 이제 과목별 핵심 문제를 잘 풀어오게 되면은 응용력도 길러지겠죠. 이런 것 등이 수험 대비해서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합격에 도움이 되고자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청소년 상담사 공부 과목이 이제 교재에 보시면 총 6과목이 되어 있죠. 6과목이 되어 있는 게 출제 기준에 따라서 이제 편절을 해놨는데요. 오늘 제일 처음에 할 것은 이제 여기 나오죠. 발달 심리학 볼 거예요. 그래서 발달 심리를 볼 건데요. 이 발달 심리 부분은 우리가 이제 그 6과목 발달 심리, 집단 상담의 기초, 그다음에 심리 측정 및 평가, 그다음에 상담 이론, 그리고 학습 이론, 그리고 청소년 이해론과 청소년 수련 활동론이 있는데 강의는 청소년 이해론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이해론과 청소년 수련 활동은 둘 중에 하나 택하는데 많은 학습자들이 청소년 이해론을 많이 선택을 하기 때문에 제가 청소년 이해론까지만 강의를 하도록 하는데요. 첫 번째 발달 심리, 여기서 보게 되는 발달 심리는 출제 경향을 분석해 보게 되면 꼭 발달 심리에서 배운 내용이 발달 심리에만 나오지 않는다는 거. 어찌 보면 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고 보는 파트가 발달 심리입니다. 또 인간 발달에 대해서 이해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심리학적인 거 외에 의학적? 호르몬에 관한 거? 어떤 그 문제에 관한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출제 경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점에 초점을 맞춰서 강의를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제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일단 발달 심리학 기초 보면은 이제 발달 심리 부분에 발달 심리학 기초, 그다음에 발달에 대해서 전생에서 접근. 그러니까는 우리가 그 배종기, 배아기, 태내기, 그다음에 영유아기를 거쳐서 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청년기, 그다음에 성년, 노년기 이렇게 전생의 발달이 있죠. 거기에 대한 거. 그리고 이제 주요 발달 영역별 접근 방법을 한번 살펴보고 기타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그러면 첫 번째 이제 발달이란 무엇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달이란. 그래서 이제 발달이란 무엇인가? 발달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사망할 때까지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 내부의 어떤 변화를 우리가 발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프카 같은 학자는 발달에서 양적 증대를 의미하고 있죠. 양적 증대. 그리고 기능이 유기화, 구조의 정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양적 증대는 뭐예요? 살이 찌고 키가 크고 이런 것들이 이제 양적 증대뿐만 아니라 뭐예요? 어휘의 수가 증가한다. 이것도 이제 양적 증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기능이 유기화 된다는 것은 태어나서는 몸을 잘 움직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동물들은 태어나서 한 달 안 돼도 어떻게 해요? 태어나자마자 발로 탁 두 발 일어서 가죠.
태내에 오래 있지만 인간의 신체 구조는 태내에 오래 태아를 갖고 있을 수 없는 신체 구조예요. 그렇기 때문에 9달 동안, 정확히는 9달 동안인데 우리 10달 동안이지. 10달 동안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생후 10개월 동안 또 그렇게 보줘야지 이제 비로소 직립보행이로서 자세를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동물들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신생아는 마음대로 움직일 수 없지만 점차 이제 기능이 유기화돼서 혼자 걷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어렸을 때 행동은 굉장히 거칠어요. 우리가 미분화 상태에서 분화되고 통합화되는데 이제 아직 거칠단 말이에요. 행동이 세련되지 못했네. 점차 세련돼지고 각 기관이 정밀화되어 간다. 이렇게 이제 커프카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허럭 같은 경우에는 발달에는 뭐가 있다?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발달의 순서성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발달 원리에서도 다룰 건데 순서가 있고 전후 맥락이 있다라는 거죠. 발달의 전후 맥락이 있어요. 어떤 패턴을 이뤄서 진행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이너 같은 경우에는 발달이라는 것은 유기체의 분화와 중심화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개념이야. 성장이라는 개념과 성숙이라는 개념과 학습이라는 개념. 성장. 앞서서 이제 누가 얘기했어요. 커프카가 발달은 양적 증대 기능의 유기와 구조의 정밀할 때는 성장이라는 것은 어떤 양적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몸무게가 늘어난다, 키가 커진다, 어휘수가 증가한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성장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수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이 이제 양적 변화입니다. 성숙이라는 것은 그거에 대해서 어떤 신경생리학적인 생화학적인 변화를 얘기하는 것이 성숙입니다. 마음이 성숙한다. 이거 성숙이죠. 어떤 그 감정적인 게 발라진다. 이런 것도 성숙의 개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중요한 건 뭐냐? 학습이라는 거예요. 학습. 우리 학습 이론 또 하죠. 학습. 학습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학습이라는 것은 뒤에서도 다루겠지만 학습은 저절로 생기는 것을 학습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학습이라는 것은 뭐다? 반드시 경험이나 연습이 있다는 거. 그거의 결과로 나타나서 일시적이고 단순하게 한 번만 발휘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지속적인 무엇의 변화,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학습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학습.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거. 메코넬의 이제 발달 원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코넬의 발달 원리. 메코넬은 발달의 원리를 얘기하는데 발달의 순서성, 발달의 분화통합성, 주기성, 연소성, 상호작용성, 개별성, 예언곤란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발달의 순서성에는 뭐냐? 앞서서 허럭 같은 경우에도 발달의 순서성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발달에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발달의 순서라는 것은 상부에서, 머리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 그 다음에 중심에서 말초로, 아시죠? 나의 중심에서 말초로. 그 다음에 전체, 그냥 대충 전체적인 러프한 운동의 세분한 부분, 전체에서 부분 운동 방향으로 발달한다는 거예요. 위에서 아래로, 중심에서 밖으로, 그 다음에 거친 거에서 세분화되는 걸로 발달한다. 그것이 발달의 순서성입니다. 그 다음에 발달의 분화통합성은 전체적인 미분화된 기관이 있어요. 우리가 완전히 세분화되지 않았어요. 아기들이 걷지 못하는